두 번째, 우리는 HTML 태그는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div 시작합니다. div 끝납니다. div 안에 h1 태그 있습니다. h2 태그 있습니다. ul 태그 있습니다. ul 태그 끝납니다. ul 태그 안에는 li 태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층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입니다.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동의 선택자들은 이렇게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분류는 구조 선택자, 반응 링크 선택자, 문자 선택자, 부정 선택자가 있는데, 구조 선택자까지 또, 구조 선택자, 반응 선택자, 우리가 링크를 걸 때 쓰는 게 항상 반응 링크 선택자입니다. 자, 이 구조 선택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같은 태그가 반복이 될 때, 또, 동의상에서 같은 태그와 다른 태그들이 이렇게 복합해서 반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구조 선택자입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걸 때 또 반응을 하는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쓰는 게 반응 링크 선택자고, 문자 선택자는 문자에 관련된 선택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정 선택자는 무엇에 대한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부정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선택자와 부정 선택자는 쉽고,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구조 선택자, 반응 링크 선택자, 그리고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동의 선택자가 조금 헛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클래스, 아이디 선택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태그 선택 방법입니다. 그럼 한번 전체 선택자부터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자란 HTML의 모든 태그를 선택할 때 쓰는 게 바로 전체 선택자라 합니다. 표기 방법은 별 표시를 하고 대괄호 하고 속성과 속성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전체 선택자 표기 방법은 별표다. 이 전체 선택자는 모든 HTML 태그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여기에 초기화하는 등 기본값을 정해둘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웹 표준을 위해서 초기화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이렇게 초기화할 때 전체 선택자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면 문서의 모든 요소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자, 전체 선택자하고 모든 마진 제로, 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태그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읽다 보면은 로딩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체 선택자, 모든 태그를 선택할 때 쓰는 게 전체 선택자고, 그 많은 태그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태그들 중에서 내가
H1 태그만 선택하고 싶다. 여기 이 네이버에 H2 태그가 50개 있다 할 때 나는 H2 태그만 다 그린색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태그 선택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입은 태그의 타입을 내기라는 겁니다. HTML 요소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H1, P, div, 스팸 같은 요소들을 선택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태그 선택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기 방법은 그 태그의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P 태그를 선택하고 싶으면 P 하고 대괄호로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내가 또 H1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 H1, div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div, 스팬을 하고 싶다 하면 스팬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H1과 P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P, H2 내가 P랑 H2를 같이 하고 싶다면 P, 쉼표 H2 하면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P 태그와 H2 태그가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태그 선택자이다. 자, 클래스 선택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래스 선택자는 특정 집단을 뜻한다. 이런 특정 집단을 클래스라 하며,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요소들은 모두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네이버에, 여기에 H2 태그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개 모두를 선택할 때는 H2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H2 중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5개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그 5개에 같은 이름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때 5개를 그룹을 지어서 이름을 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클래스로 이름을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2의 클래스를 이름을 내가 5개를 같은 그룹으로 묶고 싶으면 클래스 5개를 똑같은 이름으로 부여해 주면은 특정 클래스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ID 선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D 선택자는 특정 요소를 선택할 때 똑같이 이름으로 정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ID 이름 이렇게 정해주고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이렇게 중복해서 위에 거도 밑에 거도 이렇게 같이 이름을 정해줄 수 있지만 ID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한 곳에서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나 ID는 이름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클래스는 다중 선택을 할 때 이용하는 거고 ID는 딱 하나만 선택할 때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특정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자,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쓸 때 ID는 샵 이름이라고 하고 클래스는 점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기 방법입니다. 자, 클래스의 차이점, 클래스를 이용할 때와 ID를 이용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클래스와 ID를 이름을 지어줄 때 영어로 이름을 지어주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더바, 대시 같은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컨텐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01 언더바 컨텐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숫자가 먼저 들어가면은 이름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언더바 컨텐츠 언더바 01 이렇게 짓는 게 맞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어떨 때 클래스 선택자를 써야 할까? 어떨 때 아이디 선택자를 써야 할까?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한 페이지 내에서 여러 개를 반복해서 쓸 때는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하고 딱 한 번만 사용할 때는 아이디 선택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속성은 어떤 분류 안에서 포함되는 요소의 특징을 나타낸다. 아이디 속성은 어떤 요소에 대한 유일한 특성을 정의해야 할 때, 그래서 오직 한 번만 할 때, 이거는 어떤 분류, 어떤 그룹을 나타낼 때는 클래스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클래스 선택자는 이렇게 글자의 색이나 글자의 굵기 등 나중에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지정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부수적인 좀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하고, 아이디 선택자는 웹 문서에 요소를 배치할 때, 구조를 짤 때 할 때는 아이디 선택자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글씨를 꾸미거나 이렇게 잔잔한 거를 할 때는 클래스 선택자. 이거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조를 짜거나 할 때는 우리는 아이디 선택자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클래스 속성은 2개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자, H3 시작합니다. H3 끝납니다. 이 H3의 아이디 이름은 D, E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는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4 클래스 A, B, C 이렇게 하면 클래스는 속성 값을 2개 이상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아이디 선택자의 우선순위가 클래스 선택자의 우선순위보다 높다. 자, 이 div에 아이디로도 이름을 정해줬고 클래스로도 이름을 정해줬는데 우리 아이디 선택자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선택자보다 아이디 선택자가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때 클래스 선택자를 써야 될지, 어떨 때 아이디 선택자를 써야 될지 꼭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의 동의 선택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손과 자손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HTML 태그들은 div 시작합니다. div 끝납니다. 이 div가 안에 있는 모든 태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iv를 부모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div의 자손 태그는 바로 h1, h2, ul이 div의 자손 태그입니다. 그리고 ul 안에는 또 자손이 있는데 ul 안에는 li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li는 후손에 속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h1, h2, ul은 자손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 li들은 후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의 개념과 자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HTML들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바로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 개념입니다. 자, 후손 선택자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후손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 li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div 시작합니다. div 끝납니다. div 안에는 h1, h2, ul이 있습니다. ul 안에는 li가 있습니다. 자, 나는 div의 후손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 li를 선택할 때 표기하는 방법은 div의 후손 한 칸 띄고, 한 칸 띈다는 것은 후손을 뜻합니다. div의 후손 li를 선택해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요 마지막 li가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후손 선택자입니다. 후손 선택자 표기 방법. div 한 칸 띄고 li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자손 선택자. 자, div의 자손은 h1, h2, ul인데 div의 자손 h2를 선택하고 싶을 때 div 꺽쇠 h2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h1, h2 자손이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은 div 꺽쇠 h2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자손 선택자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손, 후손 잘 아시겠죠?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동위라는 겁니다. 동위. 자손, 후손, 자손, 동위 다 한자입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형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후손은 손자, 자손은 자식, 동위는 형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위 관계란 HTML 요소의 계층 구조에서 같은 부모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자, UL의 자식인 li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이 li끼리 얘네들 UL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자식이지만 LI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동위라는 겁니다. 같은 형제 라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동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H1 뒤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선택하고 싶다. H1 뒤에 있는 모든 H2를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H1 물결 표시 H2 이렇게 하면은 H1 뒤에 있는 모든 H2가 선택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동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인접 동의 선택자. 자, H1 바로 뒤에 있는 H2를 선택해 주세요 할 때는 H1 플러스 H2 하면은 H1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H2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위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동위 선택자는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구조 선택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선택자. 자, 이렇게 li가 같이 동위상에서 반복되고 있을 때 첫 번째 것만 선택할 때, 마지막 것만 선택할 때,
짝수만 선택할 때, 홀수만 선택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일반 구조 선택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는 li 중에 땡땡 first child 이러면은 li 중에 첫 번째 것 이런 뜻입니다. li 중에 li 땡땡 last child 하면 이 마지막 거를 뜻하는 겁니다. li 중에 nth 다시 last child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만약에 여기 nth 3이나 4 하나 둘 셋 넷 4 이렇게 떴다 하면은 요게 마지막 거라는 겁니다. 요거. 자, li 중에 짝수만 선택하고 싶다. 두 번째, 네 번째 걸 선택하고 싶다 하면 li 땡땡 nth child en 이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홀수는 e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홀수 단위로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 구조 선택자고, 자, 좀 전에 설명한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형태 구조 선택자는, 자, 얘는 이렇게 같은 태그들, 같은 이름을 가진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근데 형태 구조 선택자는 동위인데 다 같은 형제들인데 H1, H2, H3, H3, H2, H1 이렇게 형태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태그의 형태들이 틀린다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형태 구조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H1 우리가 여기에서는 first child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first of type, child 요거만 바뀌면 됩니다. first of type 일반 구조는 first child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형태 구조 선택자 H1 중에 첫 번째 H1 타입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H2 중에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H2 중에서 짝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H1 중에 last of type 마지막 거를 선택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태 구조 선택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로 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보면은 또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반응 링크 선택자, 문자 선택자, 부정 선택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선택자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한번 직접 실습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